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연봉별 차량을 추천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기준은 중고차예요. 이 신차 제외하고 또 달달이 얼마 내야 하는 할부 개념도 모두 없이 그냥 딱 그 연봉에 일시불로 구매하기 적당한 중고차가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 몇 개 골라봤거든요. 참고로 오늘 추천은 제가 최대한 경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엄청 보수적인 입장에서 선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면 1년 연봉 스타트하는 구간이 2,400만원부터예요. 월 실수령액으로 보면 한 180만원 정도 되죠. 이 구간에서 굳이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예전 영상이랑 또 겹치는 것 같지만 무조건 모닝샷이라고 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또 모닝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이 금액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최대한 부품값이 저렴하고 정비도 빠르고 쉬운 그런 부담이 없는 차를 봐야 되는데, 이때 진짜 모닝보다 싸게 먹히는 차는 정말 없거든요. 먼저 같은 경차 중에 스파크는 부품값이 현대기아 차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는 점에서 이 유지비라는 경제성의 측면이 아웃이죠. 레인은 중고 가격 방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즉 초기 구매 비용의 경제성이 나가리예요. 그래서 제가 무지성 모닝을 추천하는 건데, 그래도 끝끝내 경차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4세대 엑센트 1.4 가솔린 전기형 모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엑센트는 디젤이 연비 깡패인데 디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100%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고 디젤은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연봉과 예산에서 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 디젤을 잘못 샀다가 흡기라던가 인젝터 이런 데서 문제 터지면 이 수리비도 같이 터지거든요. 디젤 연비로 아낀 돈이 어차피 다 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1.4 가솔린을 추천드린 거고요. 그리고 엑센트는 차 자체가 워낙 가벼운 경량 소형차기 때문에 가솔린도 연비가 꽤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1.4 수동 해치백으로 갈 경우 이게 의외로 펀카로서의 포텐셜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를 정말 재밌게 탈 수가 있다는 이런 예상 외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출력이야 겨우 이제 100마력 찍는 수준이긴 한데, 오히려 낮은 출력과 배기량의 차로 이 RPM 쥐어 짜내면서 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맛이 또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 자체가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몸놀림도 상당히 경쾌합니다. 가솔린이지만 연비 나쁘지 않고 나름 펀카로서의 포텐셜도 있으면서 중고 가격대도 한 400만원 언저리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빠듯하게 구매를 한다면 엑센트 중고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대신 제가 모닝이랑 엑센트 추천드린 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생활비가 따로 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혼자 살면서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매달 내야 되고 식비 생활비 들어가고 하는데 차까지 산다. 물론 이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으니까 그냥 개인이 잘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연봉이 한 3천만원대 언저리로 딱 올라올 텐데요. 이 구간에서도 저는 추천은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요. 최대한 경제적으로 1,000만원이 안 넘어가는 중고차. 근데 희한하게 이러면 아반떼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아반떼 AD 정도 되면 이 중고가 방어가 되게 잘 되다 보니까 1,000 언더의 차를 보려고 하면 좀 키로수가 다 너무 높고 좀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반떼 MD로 가자니까 이 GDI 엔진 이슈도 있고 해서 저는 차라리 K3의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K3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한 2015년부터 2016년식 이때쯤 나온 차들이 한 8,9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딱 들어오는 편이더라고요. 아반떼 MD랑 비교하면 같은 플랫폼을 썼지만 이 하체 세팅이라던가 조향 능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K3가. 아무래도 현대기아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정비 비용이나 부품값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유지관리 난이도도 쉬운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SUV를 정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비슷한 연식대의 현대기아 SUV로 가자니 이 중고 시세가 이제 1,000만원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전 오늘 연봉 대비 중고차 구매 가격이라던가 비용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천에서 중고 SUV를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KG 뉴코란도 C가 의외로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2015년식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거의 1,000만원 언저리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뉴코란도 C는 한 700만원 언저리에 걸쳐 있어요. 거의 300만원 정도가 더 싸죠. 이
이 차는 진짜 날이 갈수록 감가를 엄청 후드려 맞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중고 시세가 뚝뚝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막상 코란도시 타보면 되게 신기한 게 당시 쌍용이 이 차 자체는 진짜 괜찮게 만들었거든요. 이 그동안은 원래 프레임 바디만 만들다가 쌍용이 코란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노코크 타입의 SUV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죠. 딱히 특출난 점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딱히 모난 구석이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차는 이 연비도 적당히 잘 나오고 뭐 방음도 나쁘지 않고 운동 성능도 그전까지 나왔던 옛날 쌍용 차들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리고 트러블도 많지 않아요. 이 중대한 결함 같은 거는 딱히 없고 뭐 하나 있다면 변속기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5년식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식 코란도 C부터 이 말 많았던 비트라 미션이 IC 미션으로 바뀌면서 이 변속 트러블 관련 문제도 거의 다 잡았거든요. 물론 KG 차량의 부품 가격이나 정비성이 현대기아보다 나쁘다고는 하지만 일단 중고 시세 자체가 워낙 갭이 크잖아요. 뭐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근데 또 의외로 뉴 코란도 C 자체의 완성도가 괜찮기 때문에 딱히 고장날 일이 크게 없어서 저는 뭐 무던하게 유지하기는 되게 괜찮은 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연봉이 4천만 원으로 올라가면 이 선택의 폭에도 살짝 여유가 생깁니다. 뭐 조금 더 넉넉하게 범위를 넓힐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는 1,500만 원 이상은 넘기지 않을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0만 원 초반대를 기준으로 볼까 싶어요. 일단 세단에서는 아무래도 LF 소나타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확히 말하면 L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라이즈가 딱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죠. 사실 LF 뉴라이즈쯤 되면 이 현대도 이 소나타라는 중형 세단을 만들고 다듬어온 짬밥이 엄청나게 쌓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뭐 실내 지금 봐도 딱히 구형틱하거나 올드한 느낌 많이 없고, 변속기 세팅이라던가 로직이 좀 더 개선되면서 이 연비도 살짝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뉴라이즈가 택시로도 워낙 많이 굴러다니던 차다 보니까 얘는 정말 전국의 어느 공업사를 가져다 놔도 뚝딱 고칠 수가 있다는 점도 메리트예요. 다만 디자인이 좀 밋밋하다, 별로다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은 9세대 올류 말리부 1.5 터보 이 정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쉐보레 부품값이 비싸긴 한데 이게 르쌍쉐는 중고 감가를 워낙 후드려 맞다 보니까 현재 중고차 기준 그 구입 가격만 보면 이 가성비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 소나타 뉴라이즈를 디자인 때문에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안으로 말리부가 딱이라는 거죠. 배기량이 1.5리터라서 세금이 1.6이나 2.0 배기량의 동급 중형차들보다 소소하게 자동차세가 더 저렴하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냐고 한다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1.5리터지만 터보차저를 올린 엔진이다 보니까 2.0 자연흡기랑 비교하면 이 전반적인 출력이나 힘이 비슷하거나 살짝 더 높은 편이에요. 말리부 1.5 터보 출력이 한 166마력 정도가 나오니까 현행 소나타 2.0 자연흡기 한 160마력 정도 나오잖아요. 뭐 그것보다 살짝 높은 편이죠. 한 가지 걸리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보조제동 등 크랙이랑 이로 인한 누수 문제가 말리부의 유명한 결함인데요. 이건 명백한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GM에서는 개선품 안 내주고 뭐 리콜도 그냥 거의 쌩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말리부 구매하실 땐 이 보조제동 등 크랙이 있는지 뭐 트렁크 바닥이랑 뒷자리 열어보면서 누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UV는 원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차종은 3세대 산타페 더 프라임, 뭐 기아 3세대 소렌토 정도,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산타페, 소렌토 뭔가 좀 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정확히 중고가 1,000만 원 초반대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이 살짝 애매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전 생각한 게 기아 3세대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렌스 LPI 모델입니다. 사실 MPV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이 공간 사이즈나 적재 능력만 놓고 본다면 SUV 이상으로 활용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3세대 카렌스가 그 당시에는 올란도에 밀려서 거의 쪽박을 찼죠. 근데 실제로 가성비 자체는 진짜 좋은 차예요. 일단 디자인이 올뉴 카렌스보다는 더 뉴 카렌스가 조금 더 잘생겨졌다는 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젤 엔진에는 DCT가 들어가지만 LPI 차량은 여전히 6단 자동 변속기를 써가지고 미션 내구성이 좋고 정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통풍 시트도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달리고 뭐 2열 도어 커튼도 있는데 뭐 2, 3열 풀플랫 폴딩까지 되니까 내가 이걸로 차박이나 캠핑을 가야겠다 하는 분들, 뭐 뒷자리에 자전거나 보드를 실어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사 가야 되거나 자녀가 있어서 애들을 태워야 된다거나 이런 웬만한 니즈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카렌스는 정말 범용성이 엄청나게 큰 차인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한 5천만 원 번다 하시는 분들, 사실 이쯤 오면 대부분 웬만하면 신차 사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때 중고차 구입가는 2천만 원을 되도록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중고차는 저는 기아 2세대 올류 K7을 꼽을 것 같아요. 딱 동급의 같은 연식의 6세대 그랜저랑 비교하면 K7이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중고차 시세가 형성돼 있죠. 대신 기왕 가는 거 뭐 이제 연봉 한 5천쯤 받으시면 뭐 2.4리터 4기통 말고 뭐 6기통 람다 엔진 달린 3.0이나 3.3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2대를 굴리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차 2대를 운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도 2번 내야 되고 자동차세도 2번 내야 되고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세컨카를 2세대 모닝이나 넥스트 스파크 정도 뭐 이런 경차로 굴린다고 하면 오히려 차 2대 굴리는 조합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차는 취득세 안 들어가고 자동차세도 저렴한데 톨비 반값, 연비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경차 굴리면서 유지비 아끼고 주말에 놀러가는 용도로 적당히 뭐 QM6나 3세대 소렌토 같은 SUV 하나 사서 굴리는 것도 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뭐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6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중고차 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한 달로 치면 못해도 400만 원 초중반 이상 받는 분들인데, 그냥 뭐 이쯤 되면 중고차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뭐 다들 저보다 잘 버시는 분들일 텐데, 뭐 6천 이상 버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추천할 만한 중고차가 있다면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